미국장이 연 이틀 강세로 끝났습니다. 그에 비해서 사실 실물 지표를 보면, 그러니까 커머디티 실물 쪽 자산의 가격 움직임을 보면 좀 주가하고 좀 괴리돼서 움직이 계속 그 40달러 선, 지난번에 43달러까지 올라갔다가 추세가 그걸 이제 견디지 못하고 내려왔거든요. 또 유가가 또 새로운 분쟁 얘기가 있어서 유가는 또 가격이 아래 방향으로 내려갈 수 있는 위험성을 들고 있는 것 같아요. 뉴스 보도들을 보면. 금값은 뭐 추세가 완전히 이탈돼 있는 것 같고, 다시 뭐 2,000달러 넘어가겠다는 얘기는 안 나오지 않을까. 그 다음에 이제 구리가 상대적으로 강세를 보이다가 최근은 그렇지 않거든요. 역시 실물경제하고 주시장 현재까지는 이탈돼서 움직이는 것 같고요. 우리나라도 어제 오늘 장이 괜찮아서 2,300을 회복했고, 다만 코스피 시장의 일봉을 보면 일봉 자체로는 이제 기술적 분석이 MACD라든가 RSI라든가 스타캐스틱 이런 것들은 이제 바닥에서 반등해서 올라가는 것처럼 보이는데, 주봉으로 보면 지금 정점에서 두 가지, RSI의 스타캐스틱은 떨어지고 있고 MACD가 이제 돌파하려고, 시그널선을 돌파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상황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 하락에 대한 것에 대한 반등, 일시적 반등은 있어야 될 거기 때문에 그 부분들은 봐야 될 것 같고, 지표나 이런 것들을 이제 중심적으로 봐야 되겠는데, 참고사항으로 투자자들 외국인 매매 동향은 일단 아직까지는 약세 측면에 있긴 하지만 대규모 매도가 없죠 요새. 요걸 좀, 얘네들이 왜 대규모 매도를 안 하지 이런 생각은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개인들의 신용융자 잔고, 금융투자협회에 있는 자료를 보면 9월 17일 정점을 치고 나서 계속 신용융자가 줄고 있거든요. 잔고가 매일 줄고 있고, 물론 이게 이제 시장이 여기 보시면 일봉으로 보면 9월 16일 날 정점을 치고 17일 날부터 조금씩 좀 밀렸거든요. 그리고 이제 요번 주 들어와서 이틀 튀었기 때문에 신용융자 잔고가 요번 주는 아직 안 나왔죠. 상황은 봐야 되겠지만, 정부에서 계속 신용융자에 대한 부분을 약간 조이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증권사들이 주식 매수를 위한 그 담보대출, 이 부분에 대해서 약간 우려하고 있고 경계하고 있는 걸로 봐서는 신용융자 잔고의 추세가 과거처럼 이렇게 급등했던 추세는 못 보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의아한 건 사실 중국 시장이에요. 중국 시장은 사실 글로벌에서 전년 동기 대비 플러스로 올라간 국가는 중국이 유일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론 주식시장이 많이 튀긴 튀었습니다. 2월 이제 붕괴되기 그때보다 넘어서 그 윗단에 움직이긴 하지만, 긴 추세로 놓고 봐서 굉장히 높은 수준까지 올라와 있는 건 아니거든요. 눈치보기라고 볼 수도 있긴 한데, 그리고 이제 이 밑에가 안 깨지고 버티는 걸로 봐서는 괜찮은, 그래도 나름 방어를 잘 하네라고 생각할 수도 있긴 하지만, 경제 지표가 좋은 상황에서 이렇게 힘없이 움직이고 있는 거는 좀 의아한 게 아닌가, 그렇게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미중 무역 전쟁에 대한 부분들도 있고, 그다음에 달러 강세, 그러니까 위안화 강세를 용인하는 것 때문에 수출주들이 어려움도 있고, 또 글로벌 경제가 중국 경제만큼 그러니까 중국만 나홀로 호황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수출 부분이 위안화 강세와 맞물려서 긍정적이지 않은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이제 종합적으로 반영돼서 움직이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걸 지금 계속 유의 깊게 보고 있는데요. 이 지표가 지금 지난주 말 금요일까지만 나왔거든요. 이게 이제 검은색은 트리플 C 이하에 있는 채권 수익률이고, 이제 밑에 있는 이제 그레이색은 이게 더블 B 이하의 하이힐드 채권의 전체 누계 인덱스거든요. 상승 국면으로 올라오긴 올라왔는데, 이 올라오는 각도가 그렇게 가파르진 않아요. 그래서 이 가파른 속도가 탄력을 받았을 때 금융시장의 유동성이 크거든요. 아직은 그렇게 탄력을 받지 않아서 미국 시장이 아직은 심리적으로 잘 방어가 되고 있는 것 같다. 급격하게 깨질 것 같이 보이진 않는다. 지금 그렇게 느껴지고 있어요. 계속 전체적으로는. 다만 이제 제가 테슬라하고 니콜라 주식 얘기를 했었는데, 그게 주도주였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이제 테슬라가 내려오다가 다시 반등하고 있고, 상황은 또 봐야 되겠죠. 니콜라 같은 경우에는 아예 사기라고 하는 보도들이 계속 올라와서, 니콜라 주식은 테슬라처럼 살아날 수는 없는 주식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테슬라도 추이는 좀 더 지켜봐야 되겠죠.
10년 안에 뭐 22배를 전기차를 생산한다는 등 뭐 이런 기사들이 나오긴 했지만 그건 진짜 먼 미래에 대한 얘기고 그 중간에 그럼 테슬라를 따라갈 수 있는 기업은 전혀 존재하지 않는가 이런 부분들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기술 발전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누군가는 반드시 치고 올라갈 거거든요. 물론 주식시장이 그런 것까지 생각 안 하고 아빠양만 보고 투자하시는 분들은 그런 생각을 안 하니까 그냥 calculated 블로그 리스크.com calculated 리스크 블로그.com입니다. 리스크블로그.com인데 여기 이제 달라스 연준에서 나왔는데요. 달라스 연준 나온 거 말고 이제 여기 보여드리는 거 이게 세 가지를 믹싱해서 보여줘가지고 보여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파란색이 있는데 파란색이 뉴욕하고 그 여기 필라델피아 연준 두 군데가 파란색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빨간색으로 표시된 게 이제 뉴욕하고 필라델피아를 포함하고 그 다음에 그 리치몬드하고 달라스하고 캔사스까지 이 캔사스시티까지 포함해서 표시된 거고요. 노란색이 IMSM 제조업 지수인데 이걸 좀 크게 볼까요? 이렇게. 그래서 지금 이제 두 개가 나온 거예요. 9월달 게 나온 거는 이제 필라델피아하고 연준 두 개, 필라델피아하고 뉴욕 연준의 그 제조업 지수는 PMI 지수는 밑으로 9월에서 이제 살짝 밑으로 내려왔다가 반등세가 약간 약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거 이외에 이제 뉴욕하고 필라델피아 포함한 세 군데 또 아까 말씀드렸던 그곳은 이제 9월달에 약간 반등했고 ISM 제조업 지수는 아직 안 나왔어요. 봐야 되겠는데 이 제조업 지수도 상대적으로 밑으로 약한 상황으로 떨어지지는 않고 있다 이렇게 보이고 오히려 그 코로나 팬데믹 발생 전에 보면 추세적으로 계속 내려오고 있었죠. 오히려 그때가 약했는데 이제 이거는 심리적으로 급격히 위축됐다가 다시 그게 경계가 풀리면서 제조업자들의 심리가 좋아지고 있는 패턴은 맞아요. 그런데 이제 그게 과연 전년 동기 대비하면 과연 그렇게까지 생각해 봐야 되겠느냐라고 하는 부분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게 그 미국의 신규 주문과 관련된 데이터인데요. 8월 달에 최종적으로 나온 8월 데이터까지 나온 겁니다. 9월 25일날 발표했는데 여기 보시면 이제 전월 대비예요. 이거 다 급격하게 줄었다가 전월 대비 이게 3, 4, 5, 6, 7, 8이겠죠? 3월 급격히 주고 4월 줄었다가 5월 늘고 6월 늘고 7월 늘었는데 이제 8월 달 돼서는 그 전월 대비 증가 추세가 뚝 떨어졌죠. 상당히 많이 빨리 떨어졌어요. 그리고 이제 그래서 여기 이제 통계 전체적으로 보면 출하는 한 0.3 줄었고 7월에서 8월 넘어오면서 신규 주문은 0.4, 11.7%에서 0.4로 줄었는데 이게 전년 동기 대비 그러니까 전년 2019년도 1월부터 8월까지 그 다음에 2020년도 1월부터 8월까지의 추세를 놓고 보면 출하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8.6% 그 다음에 신규 주문은 마이너스 12.3% 줄었어요. 그러니까 전년 동기 대비로 보면 상당히 많이 줄었는데 이 전월 대비로 보니까 굉장히 많이 튄 것처럼 보이긴 하지만 여기 보시면 이제 15.2 7.6 이렇게 굉장히 빠른 속도로 17.7 그 다음에 11.7로 굉장히 빠른 속도로 전월 대비 늘어난 것처럼 보이지만 8월달 들어서 확 줄었습니다. 신규 주문하고 출하가. 그래서 ISM 제조업 지수의 추세가 이렇게 위로 달려가는 추세를 계속 보일 수 있겠는가? 10월, 11월 이런 부분들은 좀 쉽지 않지 않을까? 좀 둔화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그 다음에 존스홉킨스 데이터인데요. 여기 보시면 이게 이제 툭 올라온 요게 그 진단자 수거든요. 근데 진단자 수가 계속 내려오다가 늘었어요. 최근 늘어가지고 이제 좀 더 키워볼게요. 이거 보면 이게 이제 파란색 선은 요거는 양성자, 그러니까 진단했을 때 확진된 거거든요. 코로나 바이러스 양성자로. 그게 이제 최근 내려오다가 이 한 9월 후반부 들어서 계속 증가 추세로 터닝해서 올라가고 있는 추세로 보입니다. 이제 5%까지 왔고요. 7일 이동평균선이에요. 그리고 밑에 이제 여기 표시된 게 이게 그 확진자 수인데 보시면 이제 9월 초반부에 중반 넘어가면서 한 2만대 초반에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보면 2만 2천대까지 내려갔다가 9월 25일 날은 5만 5천까지 올라갔고 25, 26, 27일 날 이제 3만 5천대까지 내려왔는데 전체적으로 추세는 올라가고 있는 것 같아요. 확진자 수가. 진단율도 올라가고 있고 유럽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코로나가 가을 겨울 들어서 다시 확산세로 돌아가고 있는 것처럼 뉘앙스가 보이고 있습니다. 사실은
나름 다 유럽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그 정부에서는 확산세를 막으려고 애를 쓰고 있긴 한데 너무 긴 시간 동안 그러니까 그 봉쇄를 당했던 그 사람들뿐만 아니라 그 영업을 하는 사람들조차도 생존권에 대한 문제가 계속 달리면서 그 문제에 시달리면서 한계점에 다 봉착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이제 가을 겨울 독감하고 이제 계절성 독감하고 그다음에 이제 코로나하고 맞물려서 어느 정도 폭발적인 문제를 야기할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 그리고 그게 이제 심리적인 영향과 이런 것들을 통해서 가게와 기업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은 아직까지는 뚜껑이 안 열린 것 같고요. 10월 중순 넘어 10월 말께나 돼야 이제 그 늘어나는 중과 추세의 패턴을 보고 뭔가 확연히 드러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합니다. 이것도 이제 calculated riskflow.com 데이터인데 이제 가끔 보여드리죠. 7개 그 이제 뭐라고 그럴까, 빈번도, 사람들이 얼마나 활동을 하고 있는가 그런 것들을 보여주는 건데, 이거는 그게 이제 여행객 숫자, 처리 숫자인데 굉장히 많이 줄었고, 보시면 굉장히 많이 줄었고, 이게 이제 전년 대비 비중인데 30%대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굉장히 안 움직인다는 얘기입니다, 미국이. 그 다음에 이거는 호텔 점유율인데 많이 보여드렸죠. 이제 꺾이고 있는 추세고, 그러니까 여름 휴가가 지나면서 이제 꺾이고 있는 추세고, 개솔린 사용량인데 개솔린 사용이 일정 수준 증가하다가 멈췄어요. 예전에 그 데이터를 한번 보여드렸죠. 그 중고자동차 판매가 늘어난다고. 그래가지고 뭐 한 대 있는 사람들도 뭐 세컨드나 서드 차를 사가지고 이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게 아니고 이제 자동차를 이용하는 그런 부분도 있었고, 신규 차를 구매하려고 하는 사람도 경제적 문제 때문에 이제 중고 자동차를 사려고 하는 부분들, 공통적인 것이 뭐였냐면 대중교통을 이용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었죠. 그런 것 때문에 이제 가솔린 소비량이 일정 수준 올라오긴 올라왔었는데, 결과적으로 이제 사람들이 일상생활에서 쓰는 거 이외에 산업적으로 뭐 예를 들면 서비스업이든 제조업이든 사업적으로 써야 되는 그런 많은 그런 개솔린 소모량이 과거 추세만큼 올라가지 못하고 약간 떨어진 상태에서 움직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수요가 약간 준 상태에서 지금 움직이고 있다는 뜻이죠. 코로나가 지금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가기에는 아직까지는 여러 가지 지표들이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가지는 않은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주식시장은 코로나 이전을 넘어서서 움직이고 있다는 게 참 판단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이거는 그 대중교통 이용, 근데 이제 이용이 일정 수준 많이 왔다가, 대중교통 이용인데 일정 수준 많이 왔다가 그래도 이제 과거 대비 한 60% 정도 수준까지밖에 못 왔어요. 그리고 이게 이제 뉴욕 지하철인데요. 뉴욕 지하철 그 사용량 인구수 숫자가 이렇게 늘어났다가 약간 횡보를 거치는 다시 쭉 올라가면서 뉴욕이 조금씩 좋아지고 있는 패턴을 보이고 있긴 합니다. 다만 이제 과거 200만 대 초반에서 그 500만 대 초반까지 이용률이 움직이던 게 최근은 뭐 100만 대에서 200만 대가 아직 못 갔으니까 아직은 극히 미비한 상황은 맞죠. 미국 상황이 녹록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시장만 달려가고 있는 참 골치 아픈 상황입니다. 조금 이게 의미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경제에는 좋은 쪽 방향의 의미가 있을 수 있는 데이터인데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기 보시면 최근 그 소비, 지출에 대해서, 지출 변화에 대해서 물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기 보시면 한 1% 정도 전년 동기 대비. 그런데 이게 4월이었습니다. 근데 8월 달에 보는 게 1.9% 전년 동기 대비. 그러니까 늘어났죠. 이것뿐만 아니라 기대치. 얼마나 변화를 줄 거냐, 지출에. 그런데 4월 달에는 향후 마이너스 4%, 그러니까 소비를 줄일 거야. 중앙치는 1.5였어요. 1.5.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중앙치 2.2까지 늘어났어요. 그러니까 소비의 긍정적인 패턴의 심리지수가 나왔다는 거예요. 그 지출에 대해서. 이게 이제 매월 하는 게 아니고, 그 4개월마다 한 번씩, 여기 보시면 이제 4월, 8월, 12월 하기 때문에, 8월 달이 아직 무엇인가 상황이 완벽하게 안 좋거나 이런 쪽으로 가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이게 심리 지표를 완전히 반영한다고 볼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세가 굉장히 빠르게 향후 소비에 대한 기대치가 올라갔다는 거는 경제의 긍정적인 부분은 그러니까 부정할 수 없는 부분의 일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다만 이제 요번 달에 이제 나오는, 그러니까 향후 나오는 이제 실제 지출 있죠.
개인 소비 지출, PC 데이터를 보고 과연 어느 정도 움직였느냐를 보면서 판단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개인 소비 지출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이것도 calculatedriskblog.com 데이터인데 이거 프레디맥하고 페니메를 직접 데이터를 봐도 되는데요. 여긴 차트로 보여줘서 편한 것 같아요. 아직 페니메는 안 나왔고요. 프레디맥 같은 경우에는 올랐는데 이 오른 정도가 이제 급등했다가 최근 약간 그 급등세가 둔화됐어요. 보시면 뭐라고 나오냐면 여기 보시면 8월 달에 3.17이죠. 그런데 이 7월 달에 3.12였어요. 그러니까 바닥에서 탕 튀었는데 이 튀다가 위로 계속 달려가는 속도가 약간 떨어졌습니다. 이 연체율이 그냥 끝난 것이냐, 상황이 해결된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은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프레미나 페니메 이런 쪽에서 그 지불유예나 이런 것들을 선언한 그런 프로그램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프로그램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은 연체율이 안 잡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올 연말까지만 연장됐습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가 실제로 그 전부 그 연체율을 다 반영한 데이터는 아니라고 저는 알고 있는데 상황 추이를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요새 이제 뜨겁게 올라오고 있는 게 이겁니다. 트럼프가 대선 불복하겠다고. 그래서 굉장히 복잡한 문제들을 막 얘기하고 있는데 뭐 우편 투표에 부정이 있다라고 얘기를 해가지고 이제 시나리오는 이런 것 같아요. 일단 11월 3일날 대선 선거를 하고 나면 거기서는 트럼프가 이길 것 같다. 뭐 이런 예상들이 쭉 있는데 그러면 이기게 되면 그거를 이긴 상태 하에서 우편이 이제 집계돼서 발표가 돼야 되는데 그 우편은 이제 그 정확하지가 않다. 뭐 불법이 있을 수 있다. 뭐 이런 게 말을 한다거나 혹은 우편 집계가 너무 많아가지고 정해진 시간 내에 뭐 12월 며칠이라고 그랬는데 정해진 시간 내에 선거인단을 확정해서 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최악의 경우에는 이것도 있습니다. 그 전체적으로 선거를 했더니 무승부가 나온 거예요. 그런 경우에 의회에서 대통령을 뽑게 되는데 하원에서 대통령을 뽑는데 하원에서 이제 의석수로는 민주당이 많지만 그 주를 대표하는 사람들이 있다네요. 그 제가 그것까지는 정확히 모르겠는데 그런데 이제 거기에서는 이제 그 공화당이 민주당보다 한 두세 표 정도 앞서는 것 같아요. 그러면 거기서 이제 트럼프가 당선될 것이다. 뭐 이런 시나리오들이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11월 3일날 대선이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트럼프가 대선을 불복해서 시장이 굉장히 혼탁스러운 이런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한 우려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뉴스 보도에서. 정말 최악의 상황에는 그 양극단의 극우와 극좌들이 충돌이 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을까. 그런 일은 없겠지만 정말 그런 일이 발생하면 어떡하나 이런 생각도 한번 해봤는데요. 여하튼 시장은 그렇게 손쉽게 아주 간단하게 밑으로 확 밀리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밀리지는 않고 아직 그러니까 역시 강하게 버티고 있고요. 미국장은. 그 다음에 경제지표들 같은 경우에도 한쪽으로 빠른 속도로 쓸려 내려가고 있지는 않고 다만 상승 속도가 둔화되고 있는 부분들은 눈에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서프라이즈처럼 이것처럼 지출 심리 지수가 상대적으로 이게 매월 했으면 이게 여기 이렇게 올라가다가 이게 둔화되는지 안 되는지 알 수가 있는데 이건 넉 달 만에 조사를 하니까 그걸 알 수가 없긴 해서 이제 PC 데이터가 나오는 걸 보고 전체적인 상황이 어떻게 가는가라고 그러니까 9월달 데이터가 10월달에 나오겠죠. 그것들을 유심히 보면서 경제의 흐름이 어떤 방향으로 가는지 잘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오늘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